환단고기 원전 강독 원료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최인숙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 환국봉기에 이어서 환웅천황이 다스린 배달의 역사를 기록한 신시봉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배달결의 배달의 민족으로 불려왔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해답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주실 안병우 교수님을 줌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병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환단고기 강독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하게 될 부분은 태백일사 두 번째 책이죠. 신시본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을 펼쳐놓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목이 신시본기인데요. 신시본기. 이제 나라 이름은 박달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국 3301년에 환국의 뒤를 이어서 환웅천황이 다스렸던 그 1565년에 그 환웅천황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보통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배달국. 근데 배달국이라고 하는 배달이라는 말 뜻은 이제 밝은 땅, 박달, 박달을 이제 한자로 쓴 것이고요. 원래 이제 광명의 땅, 광명의 나라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말 순수 한글로는 이제 박달이라고 하죠. 근데 그 배달의 그 수도가 이렇게 신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달국 본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신시 본기라고 했는데, 그 신시는 바로 그 배달국이 이렇게 수도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신시가 곧 배달이다, 이제 이렇게 같은 동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삼성기 상에 보면은 삼성기 상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후에 환웅씨가 개흥하사 봉천신지조하시고, 환웅씨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일으켰는데 천신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쭉 나가다가 밑에 보면 제세이와사 홍익인간하시며 입도 신시하시고 국칭 배달하시니라. 그러니까 도업을 신시에 도업을 신시에 이렇게 세우시고, 국칭 배달, 나라 이름을 배달로 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배달의 역사에 대한 그 최초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위서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해서 단군 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서에 온 내왕 이천제 유 단군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하사 호 조선하시니 여고 동시라,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서인 고기를 인용을 해서 환국이 있었고, 그 환국에서 이제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이렇게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더니 부지자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아시고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시고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고기를 인용해서 나가는 그 부분은 환웅의 배달국의 어떤 그런 그 창업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목이 고조선기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배달국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유립 선생은 이것을 바로 신시개천경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기, 그죠? 삼국유사 고조선기.
이것이 이제 처음에 위서를 인용해서 중국 사서 위서를 인용해서 고조선의 건국 사실. 자, 이것이 이제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사서 고기죠. 고기를 인용을 해서 배달국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한국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조선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기를 인용을 해서 한국과 배달국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망하고 그 환웅이 이 동방 백두산으로 와서 이 배달국을 개창하는 그 역사인데, 그래서 이유립 선생은 이것을 신식의 천경이다. 신식. 개천 경. 자, 이런 그 재미있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개천절 할 때 그 개천이죠. 바로 건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시 개천하면은 바로 배달국이 건국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경전이다. 그래서 삼국유사 이 고조선기를 이효리 선생은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시의 천경이다. 신시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제 배달국과 동격으로 이렇게 쓰는 말이 바로 신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달 개창기의 취합법. 취합법 하면 이제 불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진영유기의 신시기의 운. 자, 진영유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고,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고려말 청평산인 이명이 저술한 그 책이 바로 이렇게 진영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유기는 조대기를 저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나라 성상 탈탈이 쓴 요사 지리지를 많이 참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숙종 때의 부계자, 바로 규원사화의 저자죠. 그래서 이 부계자가 규원사화를 쓸 때 이 진영유기를 많이 참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 진영유기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방진자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라는 그런 구역할 때 그런 역자니까, 진역하면 이제 동방 땅이다. 이 동방 땅에 그러한 그 역사서를 이제 진영유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식이라고 하는, 그죠? 신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쭉 인용을 하는데, 이 진영유기가 바로 이제 그 규원사화의 저본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규원사화에 보면은 앞에 이제 태식이라고 있습니다. 태식이. 태식이가 있는데, 이 태식이에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규원사와 태식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아래 있는 내용이 이제 거의 같다.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웅천왕이 견 인거이완과 만물각득 기소하고, 자, 인거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거처가 이미 완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견이니까 견 보았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가 이미 완비가 되고, 그리고 그걸 보시고 또 만물 각득 기소, 여기 이제 각득 기소, 만물이 각기 얻었다 이 말이죠. 뭐를? 그 소. 여기 소가 이제 조금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제자리를 잡았다, 그죠? 만물이 전부 제자리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죠? 이제 나라를 개창을 하고 시간이 이제 조금, 그 창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그 한국으로부터 동방 땅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처음에 거기 뿌리 내리는 그 첫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국가 창업에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그때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사 고시래로 고시래로 하여금 이 말이죠. 고시래. 자, 이 고시래 우리가 이제 그 고시래 하잖아요. 고시래. 어디 산이나 뭐 이런데 우리 야외에 나가서 음식 먹기 전에 이렇게 일부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서 고시래 하는데 그 고시래가 바로 어원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고시래. 그러니까 이제 환웅천왕의 신하죠. 신하 중에 고시래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 고시래에게 뭘 맡겼냐면은 전장 괴양지무. 이게 이제 괴라고 하는 게요, 뭐 양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기를 양자니까 괴양지무 하면은 곡식을 기르는 그런 일을 오로지 관장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위 주곡이나 이것을 이제 주곡이라고 한다. 주곡. 이분이 이제 주곡의 벼슬을 맡았다. 주곡이니까 이제 곡식을 주관하는 거죠. 곡식. 그래서 이제 괴양지무. 괴자가 뭐 좀 어려운 건데 그 양식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 기르는 일이니까 이제 이거 농사입니다. 농사.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배달 환웅 시대 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농림부 장관이죠. 주곡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주곡이 이 농림부 장관을 이렇게 고시래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나중에 단군조선 시대 때 오면은 우리가 그 삼성기 상인가 나오죠. 고시로 주 종가하시며 해가지고 가종인가요? 그 종자를 이렇게 그 뿌리는 그 일을 이렇게 주관하게 했다. 고시. 그때는 고시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고시래죠. 고시. 그래서 아마 이제 고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 농업과 관련된 이런 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그 당시에 자, 가색 지도 심고 거두는, 그죠? 그런 도니까 이게 이제 농업의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농사 짓는 방법. 그것이 불비,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우, 그리고 무화종, 위, 우라. 화종이 이제 불의 씨앗이니까, 그죠? 불씨죠, 불씨. 불씨가 없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의 제목이 이제 취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얻는 그 과정, 그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불이 어떻게 나왔냐, 그게 이제 서양에도 뭐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우스 신에게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줬다가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 고시래가 불을 이렇게 찾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일에 하루는 우입 심산이라고, 심산 깊은 산에 이렇게 우연히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간 다만 보았다. 교목 황락, 이 높을 교자죠. 높은 나무들이 아주 황량하게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골유해오, 단유골해, 뼈골자 뼈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그 나뭇가지가 이제 아주 그 말라버린 그런 가지죠. 그래서 교목 황락하야, 높은 나무가 말라서 이렇게 황량하고 그런 그 마른 줄기 가지들만 이렇게 남아 있다. 그래서 노간 고지가 늙은 그런 그 줄기와 죽은 그런 가지가 교직 난차, 그 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죠? 나뭇가지들이 서로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것이 이제 어지럽다. 교차죠. 그것은 교차.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어지럽게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걸 보고 입주다시에, 요게 이제 뭐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서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입주다시에
침음무어르니 아무 말 없이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떤 생각에 잠긴 거죠. 말 없이 생각에 잠긴 것. 침음무어입니다. 침음무어르니 호련 갑자기 대풍치림하여 큰 바람이 불었다. 이게 불치자죠. 그래서 만규노호하고 이 규자는 이제 구멍 규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위라든지 이런 걸로 된 그런 그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면서 크게 이렇게 소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그 바람이 불면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노간 상피파야 서로 그런 늙은 그런 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찰기 화강하니 서로 찰은 이제 부딪히는 거죠. 마찰해서 그 불빛이 일어났다. 이제 굉장히 건조하고 이런 그 나무들이 이제 이런 강한 바람에 서로 부딪히니까 이제 그런 불빛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섬섬삭삭하야. 이 불빛이 이제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기선소라. 요거 잠깐 그런 불꽃이 일어났다가 또 빨리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쩍번쩍한 거죠, 불꽃이. 그래서 이에 맹연 갑자기 성호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호련히 크게 깨달아서 말하기를 시제라. 자, 요 제자는 이제 감탄사입니다. 이게 시제 이것이구나. 시제 이것이구나.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큰 아이디어를 얻고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바로 이거다. 응? 시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화지법, 불을 얻는 방법이구나 라 하고 취 노계지하야 그런 그 오래된 회나무 가지를 얻어서 돌아왔다 이 말이죠. 돌아와서 찰이위화 부딪혀서 그죠? 마찰을 일으켜서 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유불안 그 불을 만든 것이 공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 공이 오히려 불안 완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불을 일으키는 방법 이런 나뭇가지를 부딪혀서 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이제 보급하려면은 아직까지 이 방법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일에 다음 날 부지교림처하야. 그래서 다시 갔다 이 말이죠. 그 높은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숲으로 다시 가서 배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했다. 자, 이때 호련히 일개 조문호가 어떤 무늬가 그려진 그런 호랑이를 얘기합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효양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 올라오거늘 확 달려든 거죠. 자, 고시 씨가 대질일성하고 질자는 이제 꾸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질이니까 크게 일성 소리를 질러서 꾸짖었다. 야, 이거 보면 고시 씨가 대단한 분이에요. 응? 호랑이가 확 그냥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데 뭐 이렇게 그냥 무섭기는커녕 거꾸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이렇게 꾸짖는다는 게 이제 대단한 거죠. 이것을 한 구절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 고시 씨만 해도 이제 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그 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비석맹타 돌을 던져서 이렇게 호랑이에게 던진 거죠. 세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건 잘못돼가지고 맞췄다 이 말이죠. 암각 바위에 모서리에 이렇게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연 불꽃 병자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불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돌을 부딪히면 그 불꽃이 튀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내 대희 이귀하여 크게 기뻐서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격석취화하니 돌을 부딪혀서 불을 얻으니 종차하여 이것을 따라서 민덕화식하고 백성들이 불을 이용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거죠. 자, 요 간단한 이제 이런 그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불을 얻는 과정이 이렇게 쭉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돌을 부딪혀서 이 돌이 바로 이제 부싯돌이죠. 부싯돌. 부싯돌. 이 부싯돌인데 이제 이 부시는 또 어디서 왔냐? 이게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규원사에 보면은 초대 단군왕금에 그 네 왕자가 나오잖아요. 네 왕자. 첫째가 이제 부루 왕자. 부루, 부소, 부우, 부여. 예? 이 네 왕자가 있는데 바로 이 부싯돌은 이 부소, 부소에서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소 왕자가 또 불을 이렇게 뭐 이때만 해도 불을 일으키는 방법이 이제 좀 아마 굉장히 여전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소 왕자가 이제 좀 쉽게 어떻게 불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을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부싯돌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야 지술이 이게 이제 주형을 뜨는 거죠. 금속을 이렇게 녹여서 부어서 그 틀에 부어서 그 뭘 만들 때 그걸 주라 그러잖아요. 야는 이제 불린다. 그래서 주야, 뭐 야금술이죠, 야금술. 자, 그 술이 시형요. 비로소 이제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제작지공, 그러한 물건 만드는 그러한 그 공이 역점진이라 또한 점점 더 앞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불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이 이때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이제 뭐예요? 뭐 청동기를 거쳐서 철기 문화가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 기원전 천년경부터 이렇게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고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어야 국가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단사학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역사적인 그런 사실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불어의 어떤 이런 발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자의 창시입니다. 태고 문자의 창시. 자, 환웅천왕이 또 부명, 다시 명했다 이 말이죠. 신지혁덕. 자, 신지는 벼슬 이름이고요. 혁덕이 이제 사람이죠. 자, 신지혁덕에게 명했다. 뭐를? 작서계.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게 여기 이제 개자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절개, 개라고 이렇게 읽고 또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는 설이라고 읽습니다. 설. 그런데 이걸 또 글이라고도 읽어요. 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란족이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자. 거란족. 거란족 할 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글단이라고 쓰고 이걸 거란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글로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문자 글 할 때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골문이 1899년에 이렇게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한자의 그 원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거는 은나라 때, 그죠? 은나라 때 이제 나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학자가 이제 이름 붙인 거고 은나라 때는 이걸 갑골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그게 글이라는 거죠, 글. 그래서 바로 은나라는 동이족 사람이고 은나라 사람들이 글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을 했고 또 그 글을 우리가 지금 또 이런 걸 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오늘날 문자를 발명한 그러한 그 아주 종주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서계하시니 이것은 이제 작서글하시니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글을 짓게 하신 거란 거죠. 문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 신지 씨가, 이 신지 씨는 이제 보통 뭐냐면은 세장 대대로 맡았다. 주명지직, 왕명을 이렇게 받드는 그러한 직책을 대대로 이렇게 맡았는데, 오로지 관장했다. 뭐를? 출납 헌체지무. 출납은 이제 왕명을 출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옆에서 보좌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왕명을 출납을 하고 왕을 옆에서 곁에서 보좌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맡았다. 주명이니까, 그죠? 오사가 이제 주명, 그죠?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학. 이게 이제 오사죠. 그래서 바로 고실에는 주곡이었고 신지혁덕은 주명이었다고 하죠. 주명. 자, 그래서 이제 왕명을 이렇게 받드는 직인데, 왕명이라는 게 이제 왕이 어떤 명을 내리면 그것이 이제 밑으로 조직을 통해서 쭉 펼쳐나가야 되는데, 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왕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자, 여기 나옵니다. 이지 빙우설이요. 여기 의지한다 이런 말이죠. 요건 목구멍입니다. 목구멍과 혓바닥에만 의지했다. 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듣고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 통치에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문서로 뭐가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문자 기존 직법이라, 그래서 일찍이 문자로 이걸 기록을 남기는 그런 것이 이렇게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글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을 내렸던 겁니다. 자, 1일에 어느 날 출중 수렵할세 사냥을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홀견 경기 일척 빈록하고 호련히 보았다 이 말이죠. 이 놀라서 펄쩍 뛴 일척 한 마리의 빈록. 요 빈자는 암컷입니다. 암컷 빈자. 이 오른쪽에 흑토자를 쓰면 수컷 못자죠. 자, 그래서 암사슴 한 마리가 놀라서 뛰는 것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냥하러 갔으니까 이제 이걸 잡아야죠. 그래서 만궁 욕사라가 활을 당겨서 쏠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실 기종이라 금방 잃어버렸다. 어디로 갔는지, 그지? 그 자취를 금방 잃어버린 겁니다. 도망을 갔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뒷도초한 거죠. 내 사처 수탐하야, 사방으로 살피고 찾은 거죠. 그래서 편과 사냐라고 사냐를 이렇게 두루 다닌 겁니다. 두루 편자니까 두루 사냐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지 평사처하야, 모래가 평평하게 있는 그러한 곳에 이르렀다. 그래서 비로소 견족인난, 견은 이제 본 거죠. 족인 발자국입니다. 도장인자니까 발이 이렇게 막 모래에 찍혀 있는 그러한 도장이니까 이 발자국이죠. 족인이라고 하는 것은 발자국이 어지러이 쇠는 이제 사슬입니다. 사슬. 그죠?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사슬. 그것이 어지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보니까 향방자명이다. 어디로 갔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부수침음이라가 이에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또 이렇게 생각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선부 맹성. 그래서 선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잠깐 얼마 안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맹성, 각성을 크게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맹성하여 말하기를 기존 지법이 기록을 해서 남기는 그런 방법이 유여사이부인저. 자, 오로지 이사자죠. 그것은 이와 같다. 근데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요거는
뭐뭐뿐이다. 이거 이제 끝에 이제 귀자를 갖다 문장 끝에 쓰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을 뿐이다. 오직 이와 같을 뿐이다. 문자로 기록하는 방법이 오직 이와 같을 뿐이다. 뭐예요? 사슴이 이렇게 발자국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여기서 퍼뜩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나오면 뭐뭐로구나 이런 감탄사입니다. 뭐뭐로구나. 오직 이와 같을 뿐이로구나 이렇게 감탄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오죠.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뭐야? 시제다. 그죠? 시제라.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 그만하고 거의 같은 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시일에 자 이날 파렵 이귀하야. 자, 이 수렵을 파하고 돌아와서 반복 심사하고 여러 번 다시 되풀이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찰 만상하야. 만상을 이렇게 두루 관찰을 하고 여러 만물들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고 그래서 그 사슴 발자국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할 것이냐. 아이디어는 떠올랐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문자로 만드는 것은 이제 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반복 심사 여러 번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문자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부다일에 많은 날짜가 지나지 않아서 며칠 안 있어서 오득 깨달음을 얻고 창성 문자를 만들게 되었는데 시위 이것이 바로 태고 문자지 시의라. 바로 태고 시대의 문자가 처음 그죠? 처음 비로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단 후세에 연대마고나야 연대가 너무 이렇게 멀고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이 멀막자입니다. 멀고 이렇게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 태고 문자가 그죠? 태고라고 하는 것은 뭐 극히 먼 그런 그 아주 먼 과거를 이제 태고 시대 그러니까 뭐 거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던 그런 무렵을 이제 우리가 보통 태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태고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최초의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고 문자가 몰민부존하니 다 사라지고 이렇게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기 조성야가 조성은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이죠. 그것이 역시 여기 억자는 이제 앞에 문장에 이렇게 쓰면서 약간 그 화제를 바꿀 때 그냥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뭐 다만 뭐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고 뭐 약간 탄식 같은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를 이렇게 쓰입니다. 누른 억자인데 이제 앞에 쓰이면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래서 유 불편 이연여와 오히려 불편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여기 이제 여라고 하는 것도 감탄이나 또는 의문 어떤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감탄의 어떤 뜻으로 그죠? 문장이 끝에 이렇게 나와서 자 이런 그 한문 문장 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허사라고 그러는데 허사 한문은 허사만 잘 알면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허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이제 여기에 미세하게 숨어 있는 그 뜻, 뉘앙스 이런 걸 이렇게 정확히 캐치하려면은 이 허사의 용법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려워요, 저도 허사는. 자, 그래서 또한 상 일찍이 문 들었다. 남해도 낭하리지 계곡과 남해 섬의 낭하리에 있는 그 계곡과 급 경박호 선춘령 경박호라는 게 이제 호수인데 두만강 북쪽 한 700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경박호라고 하는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 경박호에서 이제 그 조금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목단강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뭐 영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박호가 아주 뭐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선춘령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선춘령은 그 고려국 본기에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윤관이 세운 그 비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고려의 국경
지역이다 하고서 그 비석을 윤관이 그 구성을 개척하면서 그 세운 비석이 이제 여기 선춘령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박호 선춘령, 그죠? 이게 아마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 낭하리, 남해 또 낭하리 계곡과 경박호 선춘령과 여부 오소리, 오소리는 이제 그 연해주에 가면 우수리스크 그건가요? 네. 우수리강 있죠, 우수리강. 그걸 이제 오소리라고 써요. 자, 이런 이외 암석지간에 이런 바위, 그죠? 바위돌에 시혹, 유발견 조각이나 그렇게 이제 새긴 것들이 간혹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야? 비범비전이요. 범어도 아니고 전문도 아니고 이게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비범비전이다. 한자는 당연히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임막능효라. 여기 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벽 효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환히 아는 것, 깨닫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히 알지를 못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그죠? 이것이 비 안일비자죠. 신시시지 소작 고자. 신시씨가 지은 옛날 글자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감탄사라고 그랬죠. 앞에 이제 비자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시씨가 옛날에 지은 그런 옛날 글자가 아니겠는가? 그죠? 이 암각 바위에 새겨진 그러한 옛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 경박호 선춘령은 이제 나중에 가봐야죠. 자, 의시에 자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갱한 오국지 미진과 여기 뜰칠 진짜죠. 오국 우리나라가 이거는 이제 주격조사입니다. 이게 크게 떨치지 못한 거니까 발전하지 못한 것을 다시 이렇게 한스럽게 생각하고 오족지 불강량 우리의 민족이 아주 강하지 못한 것이 또 이렇게 한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문자를 최초로 만드는 그런 아주 문명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강성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3장 배달족의 문명화 과정과 동이명칭의 유래.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있습니다. 동이명칭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죠. 자, 환웅천왕이 사풍백 습제라. 자, 풍백, 그죠? 풍백이 있고, 뭐 우사가 있고 운사가 있죠. 우사가 있고, 운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300이라고 그러죠. 300. 305사가 있어요. 305사. 이 300 제도에서 나중에 뭐 삼정승 제도 이런 게 나왔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풍백, 석제라로 하여금 말이죠. 수제, 조수 충어지해나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들의 그런 해를 제어하게 하셨으나 이 인민이 이 백성들이죠. 유제 동굴 토혈지중하여 여전히 뭐야 동굴이나 토혈에 이렇게 살았다. 집을 아직 못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이러한 동굴이나 토혈 같은 이런 그 공간에서 이렇게 아직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습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습한 기운 그리고 외풍지기 우리 외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벽에서 이렇게 막 불어나오는 그런 찬바람. 그러니까 이제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동굴이나 토열에 이렇게 살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빈 성질하고 사람을 이렇게 핍박을 해서 질병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 뭐야 집이 없으니까 자연 이런 동굴이라든지 토열 속에 살면서 이런 그런 그 환경에서 오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외기 이런 걸 받고 사람들이 이제 병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차 또 금수충어지속이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의 이런 무리들이 일경군추가야. 예. 여기 이제 뭐 해석이 조금 이제 예. 여기 이제 군자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막혔다. 요건 지나간다 이런 뜻이죠. 한 번 지나가는데 그 길이 막혀서 이렇게 쫓겨났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렵을 하니까 이런 동물들이 이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자꾸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숨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점자퇴 피장리카야. 점차로 그죠? 스스로 물러나서 피했다. 사람을 피한 거죠. 그래서 장릭, 숨었다 말이죠. 숨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다니던 동물들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수렵을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을 잡아먹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래서 불편어 도살 공개라. 이런 그 짐승들을 죽여서 공개. 이게 이제 잡아먹는 거죠. 동물들을 죽여서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했다. 그래서 어시에 이로부터 사우사 왕금으로 우사직을 맡은 왕금, 그죠? 앞에서는 풍백석제라였죠. 석제라. 그래서 영조인거 사람들의 거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왕금을 시켜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이렇게 지어봐라. 이 당시에 뭐 집이 없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치, 우마, 구돈, 조호, 지수와야. 자, 여기는 소고, 말이고, 개고, 돼지. 요거는 이제 독수리 조자입니다. 호랑이 호자. 자, 이런 짐승들을 다루어서 목축 이용, 목축으로 이렇게 이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야생의 어떤 그런 그 동물들인데 이걸 이제 가축으로 이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뭐 호랑이는 이게 가축이 지금 아니죠. 호랑이는 가축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자, 여기 하여튼 호랑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뭐 가축을 이제 도메스틱 애니멀이라고 그래. 도메스틱 애니멀. 여기 이제 가축이죠. 요거는 이제 뭐 도메스틱 하면 국내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물들을 이제 가축화하는 것을 도메스티케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석기 그런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러한 그 동물들이 가축화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때 이렇게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운사 육약비. 운사 육약비는 또 사람 이름이죠. 정 남녀 혼치지법은 하시고 남녀가 요거는 시집 가는 거고 쉬는 장가 드는 거죠. 자, 이러한 법을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했다. 정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정하기 전에는 뭐 이제 아무렇게나 막 뭐 정식으로 결혼 예식 이런 게 없이 그냥 좀 약간 무질서하게 이렇게 서로 남녀가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이제 그런 사회였죠. 원시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아주 사회 질서로 제도화하면서 인간 문명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치우는 이제 뭐 아직 치우천왕이 나올 때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여기도 이제 치우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우천왕 할 때는 치자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죠. 어리석을 치자고 더욱 웃자. 그래서 치우천왕을 원래 이제 자오지 환웅천왕인데 이 위대한 자오지 환웅천왕을 중국 사람들이 어리석을 치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치자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치우천왕은 아닙니다. 자, 치우는 즉 세장 병마 도적지직 병마, 그죠? 병마.
그리고 도적지직 이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병마를 이용해서 도적 잡는 그런 직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맡았다. 자, 그런 이야기로. 자, 자차로 1호부터 치우, 고시, 신지지 묘예. 묘예는 이제 후예하고 같은 말입니다. 후예. 치우와 고시와 신지의 그러한 후예들이 번연 최성하고 번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번식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왕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치우와 고시와 신지의 후예들이 그 숫자가 이제 자손들의 숫자가 가장 이렇게 많이 펼쳐져 나왔다. 자, 급지 치우천왕이 등극하자. 이게 이제 치우천왕이죠 바로. 그래서 치우천왕이 등극할 무렵에 이르러 그죠? 조구치이 채동철하시고 자, 구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채동철 구리와 철을 이렇게 캤다. 구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광석을 채취하는 이런 기계 같은데 이게 뭔지는 사실은 지금 잘 모르고 이게 이제 치자가 야자, 그죠? 야자일 가능성이 이제 사실은 있는 거죠. 구야. 이게 야자가 이제 뭐 야금술 할 때 그 야자입니다. 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우천왕이 이게 이제 뭐 철기 문화를 이제 일으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철이 그 쇠를 단련을 해서 작도극 대노하사 도극과 대노를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칼도 짜고 요거는 창극자죠. 그리고 요거는 쇠뇌. 쇠뇌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이렇게 막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그런 큰 활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이제 만든 거예요. 쇠를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 수렵 정전에 사냥할 때라든지 전쟁할 때 뇌, 이건 의지하는 거죠. 신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떠받들었던 겁니다. 이 무기를. 그래서 원회 제족이 멀리 있는 모든 족속들이 심회 대궁 지휘하여 심히 그 큰 활의 그 위험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문풍 한담자가 문풍이라는 것은 뭐야? 그 소리만 듣고도 이 말이에요. 간담이 서늘한 자가 오래되었다. 구이라 오래되었다. 그래서 고로 피위아 저들이 우리족 아족을 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이족 할 때 이자인데 여기서는 뭐야? 이게 아니고 지금 큰 대자 밑에다가 활궁자를 이렇게 썼죠. 아마 이게 이자의 뭐 원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하여튼 같이 쓰는 글자 같아요. 이게 이건 뭐 그냥 큰 대자하고 활궁자를 겹친 거고 이거는 큰 대자 밑에 활궁자를 쓴 거니까 뭐 같은 글자죠. 자, 설문위소이는 요거 설문해자죠. 설문해자 그 한자 자전의 그 아주 원조죠. 자, 여기에서 이르는 바 이는 종대종궁 큰 대자와 활궁자를 이렇게 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큰 대자와 활궁자 아닙니까? 큰 대자 플러스 활궁자. 그래서 위 동방인자가 시하라. 그래서 원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동방 사람. 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설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뜻이 동방인데 이것이 왜 오랑캐자가 되었냐? 자, 여기 나오죠. 내지 공구씨가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 이름은 공구죠. 공구. 그리고 그 자가 있죠. 자는 이제 중리입니다. 중리. 리. 그래서 니구산에서 그 기도를 해서 그죠? 니구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공자를 낳았어요. 누가? 엄마가 이제 안징제라고 하는 여성이 안징제. 안징제가 공자를 낳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나이가 어렸어요. 10대 한 중반 정도.
그런데 이제 공자의 아버지는 이제 숭량허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이미 뭐 결혼을 해가지고 전처로부터 이제 딸이 뭐 9명인가 있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자식들이 많았는데 이 늙은 나이에 아주 어린 그런 10대 소녀하고 이렇게 정식 결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하천 사기에는 야합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야합을 했다. 야합을 했다는 건 들판에서 이제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설적인 뜻인데 하여튼 뭐 야합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자를 낳고 3년 그러니까 공자가 3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야합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엄마 이 안징제가 약간 이렇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숙량을이 죽은 그 산소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사실은 잘 몰랐죠. 3살 때 이렇게 죽고 또 엄마가 이렇게 꼭꼭 감추고 안 가르쳐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공자가 이제 누구냐면은 노나라 때 이제 그 살면서 이제 춘추라고 하는 책을 지었죠. 그죠? 춘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그러는데 춘추는 이제 노나라의 역사서죠. 그래서 이제 성이 이렇게 공자는 공씨지만 원래 이제 공씨라고 하는 성씨는 이 숙량을의 할아버지가 공방숙이라는 사람이에요. 공방숙 이렇게 씁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공방숙인데 이 공방숙 때 비로소 이렇게 공씨라고 하는 성을 처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공씨가 아니고 다른 성씨였는데 이게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은나라, 그죠? 은나라 마지막 주왕이 있죠, 주왕. 자, 이게 지금 자, 은나라 펜이 어디 갔냐? 주왕. 은나라 마지막 왕이죠. 아주 그 폭군의 대명사. 이때 이제 이 은나라 주왕의 이복형이 있었는데 미자라는 사람이에요. 미자. 미자가 있었고요. 미자는 이름이 개야, 개. 이런 개 있죠. 이름이 개고 미자의 동생이 미자중이라고 있어요. 미중이라고. 미중. 이 미자는 똑같아요. 이 미중의 후손이 바로 이렇게 공자입니다. 공방숙이죠. 공방숙. 그러면 이게 미자나 미중은 원래 성씨가 뭐냐? 이 자씨입니다. 자씨. 은나라 왕실 사람은 전부 자씨예요. 은나라 왕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미자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죠. 기자. 우리가 뭐 기자조선 이야기할 때 그 기자입니다. 이 기자도 원래 성이 자씨죠. 기씨가 아닙니다. 기씨가 아니고 자씨죠. 그래서 공씨는 원래 성씨가 이렇게 자씨입니다. 자씨. 자, 좀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씨는요, 그죠? 이게 은나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나라 사람들. 그럼 이 은나라 사람들은요, 이 동이족이야, 동이족. 그죠? 동이족이거든. 우리하고 같은 동이족입니다. 그럼 공자도 당연히 동이족이 되는 거죠. 공자도 동이족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춘추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 노나라에 살았잖아요. 노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가야. 노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가죠.
그래서 이 노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노나라에 살면서 공자가 주나라를 이렇게 떠받듭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뿌리는 이제 동이족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이족을 배신하고 이 주나라에 이렇게 편을 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춘추에서 이지명이 이 이족의 그 이름이 수여융적으로 융과 적 뭐 이렇게 서융, 북적 다 오랑캐란 뜻으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서 이 융적과 더불어 비로소 마침내 병위 성조 지칭하니 요거 아주 비린내 난다 이런 말이에요. 비린내 나는 그런 명칭으로 함께 썼다. 뭐를? 이를 동이족 할 때 이를. 그래서 원래 이는 동방인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뭐 뿌리라는 뜻도 있고 어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자와 본인이 동이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이족을 이렇게 아주 그 물을 먹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석죄다, 아주 슬픈 일이다 이 말이죠. 공자는 왜 그렇게 했냐? 공자가 이제 나중에 본인의 그 뿌리를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나는 송나라 그 후손이다. 이제 송나라 은나라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제 뭐 세상은 주나라의 세상이 되니까 주나라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출세하려고 어떤 그런 생각에서 아마 자기의 뿌리를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주족인 웅족의 정착과 환족으로의 기화. 자, 삼성밀기의 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까지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진영유기의 그죠? 진영유기의 신시기의 운. 그죠? 그래서 진영유기 신시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아래와 같은 건데 그게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진영유기 신시기에서 이렇게 나온 그 내용이고 이 내용이 규원사와 태시기에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규원사와 책을 구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제 글자가 몇 개씩 틀린 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밀기의 왈, 삼성밀기에서 말, 요거는 이제 표훈이라고 하는 신라시대 때 그 고승, 그죠? 표훈이 쓴 책입니다. 삼성밀기의 왈. 자, 환국지 말에 유난치지 강족하여 환지르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삼성밀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또 인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삼성기 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기 하를 이렇게 배울 때 이걸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렇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국 말기에 유난치지 강족, 다스리기가 어려운 그런 강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환지 아주 두통거리였다 이 말이죠. 환웅이 위방에 요거 나라 방자니까 위방하면 뭐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환웅께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이 삼신 설교하시고 삼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교죠, 신교. 줄여서 이제 이걸 신교라고 그래요. 야, 우리 한민족의 오리지널 원형 문화가 뭐냐? 신교입니다, 신교. 응? 신교. 신교인데 이 신교에서 삼신 하느님을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죠? 이 삼신을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느님. 하느님의 문화의 원조가 바로 우리 한민족인 거죠. 그런데 최치원의 그 날랑비 서에 이렇게 보면은 이걸 이제 풍류다, 그죠? 풍류다. 국유 현묘지도 하니왈 풍류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례 포함 3교, 3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풍류인데 거기에는 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풍류를 잘못 이해하면 유불선 3교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풍류 속에는 원래 유불선 3교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풍류야말로 뭐야? 유불선 3교의 원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교적인 거, 유교의 원형, 불교의 원형, 선도의 원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민족의 고유 문화고 그 원형 문화 속에 이제 뿌리에 바로 삼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 삼신을 떠나서는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삼신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 알게 됩니다. 한단고기는 바로 이 삼신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취중작서하사 무리들을 모아서 맹세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맹세를 하게 하시니 밀류 전제 지지하시니라. 자, 요거는 이제 은밀히 요거 자를 전자죠. 자를 전자. 그리고 없앨 제자입니다. 잘라서 없앤다 이 말이에요. 잘라서 없앤 그 뜻을 몰래 이렇게 두셨다 이 말이죠. 뭐를 아주 다스리기 어려운 강족, 이 말 안 듣는 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죠. 뭐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좋은 말로 이렇게 가르쳐도 말을 안 듣는데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밀류 전제지시하니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좋고 불이라야 부족의 이름들이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죠. 서로 이렇게 같지 않고 속상점기하여 풍속이 점점 갈라졌다 이 말이죠. 풍속이 더욱더 점점 갈라졌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주자는 위호하고 원주자, 원래 있었던 그런 족속은 호족이요. 신이자, 새로 옮겨온 족속은 웅족이다. 그죠? 웅족. 자,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곰과 호랑이다, 삼국유사에 있는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무지막지한 해석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아니고 좋고, 그죠? 좋고 웅족과 호족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어떤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빌어와서 자기 부족을 이렇게 상징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족이다, 우리는 곰족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연이나 호성은 기탐잔이나야.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게 성품이죠. 호족의 성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호족의 성품은 탐, 남의 걸 탐내는 거죠. 요건 즐긴다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건 잔인한 거죠. 응? 남의 것을 이렇게 잘 뺏고 성질이 잔인했다. 뭐 이렇게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사약탈, 오로지 전자, 오로지 남의 것을 뺏는 것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뭐 이렇게 일을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뺏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난치강족이죠. 그죠? 자, 웅성은 이 웅족의 성품은 우평자시. 이 평자는 괴팍하다 이런 말이에요. 괴팍하고 어리석고 괴팍하고 스스로 믿는다? 이건 무지한 거지. 무식한 거야. 스스로. 응? 스스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화조하니 화합을 해서 조화를 이렇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불공화조라는 것은. 자, 수거 동혈이나 비록 같은 혈, 구멍혈자니까 뭐 이때는 집이 없고 자연의 어떤 그런 그죠? 토혈이라든지 동굴에 이렇게 살았다 그랬잖아.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러한 거처에 이렇게 살았지만 구익 소원하야. 구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다 이 말이죠. 오래면은 더욱더 멀어졌다 이 말이죠. 소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졌다.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미상가대하야. 서로 뭘 빌려주지 않아, 물건을. 응? 요거는 남한테 빌려오는 거고 요건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고 불통혼과 서로 혼인도 안 했어. 응? 서로 혼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매 다 불복하야. 일마다 사사건건 모든 일이 불복, 서로 이렇게 따르지 않은 거죠. 서로 반대하고 나는 네가 하는 건 난 못하겠다. 응?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미유 일기 도연이라. 그래서 모두가 그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었다. 서로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죠. 자, 지시하야.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쭉 살았는데 웅녀군이 이제 환웅이 온 거죠. 그리고 환웅이 왔을 때 이제 환국으로부터 환웅이 이제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이렇게 동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웅녀군이 웅족의 여왕이죠. 여왕이 문 환웅 유신덕하고, 환웅께서 신덕, 신의 덕성이 있음을 듣고서 이 말이죠.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내솔중 왕현, 무리를 거느리고, 웅족의 여왕이니까 그 자기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뵙고 아뢰기를 이 말이죠. 원사 일혈전하여. 바라건대 요게 이제 집터죠. 집터. 어려운 글자인데 혈전하면 집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터를 하나 하사해 주셔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곳을 이렇게 마련해 주옵소서. 그러면 일위 신계지맹, 요 맹자가 백성맹자예요. 백성맹자. 요게 이제 앞에 삼성기에는 이게 맹자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잘못된 글자 같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백성맹자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의 계율, 여기 신은 삼신이죠.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백성이, 여기 1이니까 뭐 한결같이 모두 다 한결같이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삼신의 계율이 뭐겠습니까? 환웅천왕이 이제 동방으로 와가지고 홍기인간의 뜻을, 그죠? 펼치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데 거기 원주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야, 너희들도 이러한 그 신령스러운 덕, 이걸 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제 도죠, 그죠? 삼신의 도를 이렇게 너희들도 받고 싶으면 이 계율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고서, 이제 뭐야, 햇볕을 100일 동안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먹고 뭐 이제 이렇게 해라, 이제 삼국유사 나오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 터전을 이렇게 주십시오. 이제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죠. 완전 복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웅이 내 허지하시고 환웅께서 허지, 그것을 허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웅족은 한번 가르쳐 볼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지 전접하자. 자, 전접, 이게 이제 해석은 여기 책에서는 보면은 살 곳을 정해 주셨다. 이게 이제 정할 전자고, 이게 접자가 이제 접한다, 잇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 살 곳을 정한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짝을 정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접자라는 게 이제 뭐 교접한다 이제 이런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짝을 정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짝이 누구예요? 웅족과 환족이죠. 바로 환웅이 거느리고 온 삼천의 그 무리. 그래서 웅족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서 생자 유산하시고, 그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뭐야, 웅족과 환족의 결합으로 새로운 이제 족속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미한민족입니다. 미한민족.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환족과 웅족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곰족, 그죠? 곰족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그 굉장히 조상들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맙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이 곰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마라 그래요. 고마. 이게 일본어로 가면은 구마가 돼. 구마. 여기 공주에 가면은 고마나루라고 있어요. 고마나루. 고마나루가 곰나루죠. 곰나루. 곰나루를 한자로 쓰면 웅진이 됩니다. 웅진. 그죠? 웅진. 지금도 여기 가면 고마나루라고 돼요. 고마나루.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라고 이 말이 바로 우리는 웅족입니다. 웅족의 후예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쓰는 이제 꼬마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호족은 종불능전하여 끝내 능히 이 고칠 전자죠. 그 성질을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방지사해.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나라의 영토를 사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족 지흥이 시차하니라. 환족의 흥함이 비로소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환족의 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족과 웅족의 그러한 그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곰족도 다 환족이에요. 광명족이지. 광명의 이런 문화를 이제 받아가지고 새로운 그런 족속으로 거듭났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시간이 9시 10분인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안병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통해서 치우천왕의 큰 활을 만들어 쓴 이후 한족이 배달민족을 가리켜 큰 활을 잘 쏘는 동방사람이란 뜻으로 사용한 동의가 오늘날 오랑캐의 칭호로 폄하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또한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로 전해지는 건국 신화가 실제로는 웅족과 호족이 신씨의 백성이 되기를 간청하여 환웅께서 신령한 주문을 내려주시고 수련케 하신 것임을 본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배달의 역사는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최소 1-2천년 앞선 문명입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사에도 싣지 못한 내용이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원전 강독을 통해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유튜브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원전 강독은 2월 21일입니다. 감사합니다.